생동인 여신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특히 어렵게 한창의 힘을 모셨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미디어를 접하는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범죄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 정치, 경제, 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안해지고 불신이 깊어지고 또 불만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 존경하는 한창을 신부님의 강의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고 또 희망을 듣게 하고 또 이익관의 파악을 하게 하고 이 정면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아주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한창을 신부님 통해서 크게 깨달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모처럼 그 시간 허락하셔서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한창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주도에 와서 또 제가 복자 성당 2년이 많아요. 정이 많이 가는 성당입니다. 제가 여기에 면영의 집 한 5년 정도 매년 피정을 왔어요. 우리 수원교구 특수사목, 특별히 성지 담당 신부님들이 여기서 한 15년 동안 피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요 복저성당 앞길을 걸어서 저기 사우나가 있는데 묵주기도 오답만 하면은 딱 도착하는 거기서 사우나하고 이렇게 지나다녀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5천을 뚫었어요. 코스피가. 작년에 12월 3일에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참 많이 했었는데 2,400까지 내려갔었어요. 2,400까지 내려갔는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5천이 통과가 됐어요. 저는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주머니가 2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금이 한 1200조 정도 여기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 400조, 500조가 올라갔다고 해요. 연금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2050년에 고갈됐다고 그러는데 2090년까지 고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오늘 날입니다. 또 정부는 기업은 자금이 충분하니까 뭘 설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신들이 가지고 보유한 주식을 어느 정도 매각해도 자금 확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2,600조였는데 지금 4,000조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은 이제 다리를 뻗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저는 7천까지 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절대 떼었다고 팔지 말고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현대가 그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지금 3,000 로봇이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다닐 때 우리 교포들이 다 렉서스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렉서스 타고 저를 태우고 가는 사람들이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GV80을 타고 다녀요. 렉서스 380하고 GV80하고 타보면 렉서스는 깡통차예요. 깡통차예요. 근데 GV80은 너무너무 차가 럭셔리합니다.
모르죠. 타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렉서스 380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깡통차를 왜 타고 다니느냐, 똑같은 가격이면 GV80을 타지. 그래서 이제 GV80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25년 신형 GV80은 화면이 여기서부터 여기, 내비게이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렉서스는 화면이 요것밖에 안 돼요. 그걸 타보면서 점점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유식하게 영어로 말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라디오에서 텔레비 세상으로 넘어왔을 때 너무 신기했죠. 여기 세대들이 그런 세대예요. 흑백 텔레비에서 하나 텔레비로 넘어갈 때 너무 신기했어요. 자전거도 다이얼 시대에서 누르는 시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로 왔느냐면 거실에 전화기가 있고 하나 들고 다니는 시대가 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4년도에 들어가고 92년도에 이 벽돌폰이 나왔어요. 92년도에. 그러면서 휴대폰이 애니콜, 어디서든 걸린다. 애니콜이 그런 뜻이거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휴대폰이 점점 작아졌다가, 그리고 그 사이에 92년도, 93년도에 286 컴퓨터가 나오고 386 컴퓨터가 나오고 486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변화가 엄청나게 심한 시대였죠. 그런데 갑자기 노트북이 나왔어요. 랩탑. 여기에다 올려놓는다.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래서 랩탑이 나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변화가 오는 시대예요. 2006년에 93년 4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서로 연결이 되고 천리안이라는 게 나오면서 친구를 자꾸 막 컴퓨터로 편지를 하는 시대가 나왔죠. 근데 2006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요. 2006년에. 이때부터는 막 사진을 보내고, 이때부터는 누가 제일 피곤해졌느냐면 제가 제일 피곤해졌어요. 예전엔 사진기를 한 장 찍어야지 이게 나오는데 찍으면 무조건 돼. 그래서 길을 가도 아무나 날 붙잡고 찍재. 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날 찍재. 그리고 지워도 되고 보내도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런 시대가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끝도 없이 돈을 버는 회사는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로 넘어가다가 CPU라는 게 있고 GPU라는 게 있고 TPU라는 게 있어요. CPU는 저장하는 거야. 내 논문 저장하고 이러는 걸 저장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우리 논문 다 타이프로 다 쳤어요. 타이프로.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죠. 저쪽 자료 따다가 여기다 딱 갖다 걸으면 논문 쓰기도 너무너무 쉬운 시대예요. GPU는 요 근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픽, 프로세싱 키, 유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PU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단어를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저장하고 영상으로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컴퓨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 알 필요 없어. 나도 다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느냐면 AI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60, 70 되신 분들, 70, 80 되신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저도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세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빨리 바뀌니까. 근데 이제 AI 시대는 누가 이제 일을 하느냐면 로봇가 일을 해요.
로봇가 일을 하는데 이 로봇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로봇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갖고 웨이모라는 차를 일부 타봤어요. 웨이모가 뭐냐면 그 무인 자동 시스템이에요. 무인 자동 시스템을 탔는데 LA에서 탔는데 내 미국 가면 나 운전해주는 회장 요셉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회장보다 훨씬 운전 잘해요. 요셉이라는 회장은 방지턱을 털컥 넘어가요. 안 보이니까. 나이가 70이니까 쉬어도 노란불에서 빨간불 되면 노란불 거의 끝날 때 되면 그냥 가요. 근데 이 웨이모는 정확하게 방지턱을 만나면 10km로 딱 줄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요. 앞에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자기가 딱 해서 넘어가요. 추월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도착하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도착했다. 핸드폰 챙기고 열쇠 챙기고 지갑 챙기고 그리고 내려라. 그래갖고 딱 자기가 문을 열어줘요.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뀐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본당시민하고 회장님이 어떻게 인연이 돼갖고 제가 왔으니까 완전히 앞으로 바뀔 시간이 몇 년 남았냐면 5년 남았어요. 5년이면 이제 로봇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부분을 할 거예요. 제가 시드니라고 장기하에서 심장병 걸린 친구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작년에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심장 판막증인데 이 판독을 누가 하느냐면 AI가 해요. 그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우리보다 AI가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즘 심장 전문의들이 그 심장에 대한 그거를 할 때 뭐 사진, MRI 이런 것만 찍지 판독은 다 AI한테 맡깁니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수술도 누가 할 거냐면은 AI가 할 거예요. 수술도 그게 5년이 남았어요. 5년.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사냐? 로봇가 다음은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로봇가 하는 일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하고 전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누가 많이 겹치냐면은 의사들, 회계사들, 변호사들,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제가 잠비아 가고 아무래도 거기도 영어를 하지만은 저도 뭐 영어를 조금 하지만은 막 내 원대한 어떤 논문적인 이런 강의적인 거를 막 토핑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거기에서 살면 되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전혀 거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내가 어디 갔어? 여기. 얘가 다 해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 이제 지금 세우고 있는데 학교 설계도 얘가 다 해요. 그래서 설계사들도 앞으로 거의 자리를 갖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왔을 때 디즈니랜드 드림웍스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에 갔는데 디즈니랜드에 5만 명의 그림 그리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3만 명을 정리를 했대요. 3만 명을. 근데 그동안은 왜 5만 명이 필요했느냐? 이 만화를 그릴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눈빛의 감정 그리는 게 가장 어렵대요. 그거를 그동안은 컴퓨터가 못했대요. 근데 AI가 들어오고부터는 여러분들 만화 생각하면 꼭 있고 나머지 동그란데 유일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눈동자하고 눈 내배. 그런데 이제 AI가 그것까지 한대. 그래서 3만 명을 정리를 했대. 3만 명, 5만 명 중에.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걸 이제 아까 신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그 로봇가 번 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평등하게 나눠줄 줄 아는 정치인이 있으면 잘 살 것이고, 자기만 가지겠다고 하는 정치인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실업자의, 무직자의, 정말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 그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 중기 그런 것들이, 기관들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야,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하니까 우리도 배불리 살겠구나.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왜? 왕실에서, 귀족에서 그 많은 재화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산업혁명 시대에 훨씬 버금가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요거는 그냥 서론이고, 공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지자, 부여, 호지자. 호지자, 부여, 낙지자. 이런 말을 해요.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좋아하는 게 있는 것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한테, 로봇한테 모든 거를 다 뺏긴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식은 이제 상관없어요. 지식은 다 똑같아, 수준이. 여기 지금 나와서 강의하라고 내가 하는 강의만큼 다 할 거야. 보니까 나보다 대화 개인적으로 하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식보다는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끄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성당 적어보세요. 가야 돼. 이 정도면 됩니다. 적어보세요. 적어봐. 제가 2005년부터 그때 강의를 엄청 많이 전국적으로 다닐 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한국에 이제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중국에 WTO가 중국이 가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에 엄청 물건을 많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전국에 사우나, 찜질방, 술집 이게 흘러 넘쳤을 때, 우리나라의 돈이 끝도 없이 들어왔을 때, 중국에 그동안 중국이 막혀 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제품을 사다가 그걸 조립해서 전 세계로 뿌렸으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미국보다 수출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너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 없구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내가 뭐가 굳이 필요해?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 하느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계속 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 막 기도 열심히 해. 들어보면 열심히
열심히 가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 집안 손주 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 보면은 바뀌어 입장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바꿔. 이거 공부도 잘하게 해줘야 되고, 대학 취직하게 해야 되고,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고, 가게도 나가게 해주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기도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려요. 나는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들려.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래서 2005년경에 아프리카에 갔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2013년에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나는 내 당일 핸드폰에 올려도 신경을 쓰는 적이 없어요.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의 소리인지 내 바지의 소리인지 몰라. 옆에서 네 바지의 소리인다고 얘기해줘야지 알아. 그래서 2013년에 가보니까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왕으로 사는 거예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 만나러 갈 때 사도 영조 임금 끌은 말이 8마리예요. 8마리. 그리고 총 동원된 말이 210마리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 2000cc, 2500cc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말 몇 마리 끌고 왔느냐면 240마리 끌고 왔어요. 240마리. 나는 GV80은 350마력이니까 350마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왕보다 훨씬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잠비아를 가보니까 거긴 말도 안 끌고 다니고 저 혼자 다녀. 그냥 말도 없어. 잠비아는 그냥 걸어가는 혼자. 한도 끝도 없이 차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잠비아 가서 옥수수 신고 왔거든요. 신고 왔는데 한 700명 와서 일을 하는데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자리에서 다 맞아요. 피할 데도 없고. 그리고 집에 가보면은 물 다 새고 바닥은 흙바닥이고 옆에는 벽이 아니라 흙벽이고 지붕은 부시랑 우리나라 벽단 덮듯이 덮는데 우리나라 초가집은 그야말로 등골이죠. 그러니까 그걸 뚫리면은 그냥 비 다 맞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와서 농사도 줘야 되고 농업대학도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이 이렇게 와서 내가 잠가를 가보니까 농업대학을 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하루는 할머니가 오시더니 시모님 농업대학 짓는다는 소리 들었다. 시모님 이거 농업대학 짓는데 써라. 그러고 100억을 오셨어요. 100억을 할머니가. 이거 사연은 또 내가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할머니 81살 먹은 할머니가 100억을 갖고 왔어. 그리고 나한테 돈을 갖고 오는 할머니들 평균 나이가 81이야. 81.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잠비아 다닌 지 13년 되니까 13년 전부터 81 된 할머니들이 돈들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대개 93, 94, 95이야.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들이 81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시 90이 돼갖고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 내 여자친구들이. 그래갖고 지금 그 돈 100억 갖고 온 내 여자친구 작년에 죽었어요. 네. 5.16 불나라는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돈이 이제 100억이 생겼으니까 내가 농업대학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잠비아에 가서 대통령을 2016년에 만났어요.
대통령 2016년 만나고 할머니 하나가 10밀리언 달러를 나한테 기부를 했다. 내가 농업대학을 가야 되니까 농업대학을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또 성당에서 원래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또 듣는 스타일이니까 하느님 제가 내일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하늘 딱 쳐다보니까 하느님이 진짜로 3,000 헥타르를 딱 그러더라고요. 이 3,000 헥타르인가 보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고 I need 3,000 헥타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렇다고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00은 3,000헥타르가 뭐 얼마나 넓겠어요. 넓으면 1,000만 평. 여의도 12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귀포시보다 우리 땅이 커요. 서귀포 시내보다 훨씬 커요. 우리 땅은. 저기 있는 데서부터 저기 무슨 예술 지나버리 강의 같은 데부터 여기 끝날 때보다 훨씬 커요. 땅이. 그렇게 큰 땅이 나도 몰랐지. 이미 3,000 헥타르에서 이렇게 질렀더니 그래서 그렇게 큰 땅을 주는 거는 국무회의를 해야 된대요. 한 나라를 주는 거야. 국무회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기다리겠다고. 제가 그때 이제 유럽 이제 북미 남미 2달 동안 순회 강연이 있어서 암스테르담에 올라갔는데 순회이 전화가 왔어요. 신분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대통령이 다음날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어저께 나 찾아온 신부님한테 3,000헥타르를 찾아주라고. 국토부 땅을 찾았어. 그래서 받은 땅이 이 땅이에요. 예. 네, 대통령 만나러 간 거예요. 네,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을 다 하고 잡아봐요. 설명을 다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키가 190cm야. 난 165cm인데. 그러더니 how tall?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되겠다고. I need my heel lift up. 근데 난 뒤꿈치 좀 들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 사진이 뒤꿈치를 들고 찍은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은 별거 아니야. 네. 제가 제주도하고 인연은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동창 신부, 제일 친한 신부하고 처음 비행기라는 걸 타고 왔었던 것 같아요. 한 8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리고 그 후배 신학생이 있었는데 제주도 아이였어요. 그 집이 이제 귤농장을 했는데 그 귤농장이 아주 큰 추억으로. 그때 그 나왔던 그 생선, 제주도 사람이 유일하게 생선으로 친다는. 맞아요. 거기에 그 귤농장에서 차려 나온 음식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오다가 이제 우리 피정을 여기서 많이 해요. 연영의 집에서도 많이 하고 이시돌 목장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뭐 하다가 이제 그 피정이 이제 그 성지 신부들이 다른 데서 하길래 저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신부들이 우리 한 5, 6대니까 직원들을 데리고 우리 피정 때 여기 와서 성당을 제주도 성당을 순회하면서 미사를 이렇게 5일 동안 드리고 가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한 7년, 8년 전에 중문 성당에 거기서 미사를 드리는데 조그만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정말 조그만 성당에 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할아버지 신부님 한 분이 이상한 옷을 허름하게 입고 이렇게 뭐 여기를 막 긁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분당 신부라고. 그분이 양용수 신부님이에요. 왜
목을 물느냐고 해서 지네한테 물렸다고.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지네한테 물리고 사시느냐고. 내 방에 지네가 있다고. 그래서 아니 방이 어떻길래 지네가 있느냐고 그 가보자고. 그랬더니 반지하 같은 데서 사시니까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지네가 있어서 물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 불쌍하게 사는구나. 안 됐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잠을 그냥 편안하게 잤는데 잠을 자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집도 아닌데 나도 한 2평 밖에 안 되는데 내 집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배울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 선배가 진에 물려서 하는 반지하인데 네가 눈 감고 그리고 눈을 모른 채 할 수 있느냐고. 깨서 보니까 그 집을 또 져줘야 되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조립식인데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아주 더럽고. 근데 사람이 성당 가서 화장실이 더러운 기분이 더럽거든요. 그리고 성체를 영하고 집에 갈 때 화장실을 갔는데 깨끗한 화장실이 있으면은 거룩한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기분 좋은 거룩한 시간인데 그것도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양심님한테. 제가 화장실 더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반지하에서 올라오셔서 거기서 사시라고. 얼마면 되겠냐고. 좀 3억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건물을 많이 적어가고 그러면 대충 그냥 감이 오거든요. 5억이면 되겠구나. 근데 짓다 보니까 8억이 들어서 저거 드렸어요. 그런데 단 1원도 아까웠다고 생각해서 1원도 아깝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꼭 좋은 데서. 그랬더니 그냥 젊으신 분들이 꼭 신부님은 딴 데로 가고 이제 은퇴하고 젊으신 분들이 아니 양신부님 나이 먹은 신부님 사시라고 드렸더니 주변으로 콜라당 딴 데로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화장실을 이제 예쁘게 전했죠. 영국 잡지에도 실렸어요. 영국 유명한 건축 잡지에도 실린 화장실이. 그래서 그 화장실 구경 간다고 신자들이 3분의 1이 더 늘었대요. 주일날 화장실 구경한다고 4주간 구경 못하고. 그래서 헌금이 100만 원인가 들어왔는데 150만 원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적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잊어먹었는데 고병수 신부님인가 뭔가 하는 신부님이 왔겠는데 저를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 보러 가니까 이제 신부님이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례를 하는데 어느 날 좀 주교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문주교님 있는 데서. 이거 그때 처음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저 성당을 새로 질 판인데 중앙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한 5억으로 퉁칠까. 그래도 주교님이 부르는 건데 한 10억으로 퉁칠까. 근데 얘기를 하는데 성당을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75억인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30억 하겠다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공천포에 순례자의 집을 짓거든요. 순례자의 집을 짓는데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땅을 42억을 주고 샀습니다. 1600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건물을 짓는데 10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딜을 했죠. 내가 청국장을 주겠다. 무상으로. 청국장을 팔아서 집을 줘라. 근데 이 신부님이 전국으로 얼마나 열심히 팔고 다니는지 지금 한 7개월 됐는데 10억 원어치를 파는 거예요. 벌써 청국장을
10억 원을 쓰고. 그런데 자꾸 오다 보니까 또 정이 들어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돈이 또 더 들어갈 것 같아. 아니 하느님은 그러더라고 더 들어간다. 그래서 총 35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좋긴 좋은가 보다. 그래서 박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청국장을 주는데 사실은 이 청국장이 우리가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어요. 김치, 일본의 나또, 그리스의 요거트, 스페인의 올리브, 그 다음에 인도의 렌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인데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은 병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병이 1년, 2년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분들 우리 거 먹고 해결됐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장에 숙변이 많이 끼면은 이게 가스가 차면 그 다음에 치매가 와요. 치매가 오면 세상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세상 제일 좋은 거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내가 90세 돼가고 밥 먹는 방법을 까먹어요. 씹는 걸 까먹어요. 그때쯤 되면. 그래서 고기를 끊기 시작해요. 그렇게 죽는 게 참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굶어 죽기로. 네. 죽는 방법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죽는 거는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한 85, 7에 암에 걸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정리할 시간 다 있잖아요. 그때 항암하지 마세요. 87, 8에 항암해서 살아나서 뭐 하려고. 그때 살아나서 뭐 하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고생만 해서 이렇게는 못 죽는다. 87에. 그래서 못 죽는다고. 하느님이 90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그때까지 안 행복했는데 90에 살아나가고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살아나서 좋다고 자식들이 좋아하겠어요? 현실에 가보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암에 내가 87에 암에 걸렸다. 하느님이 나한테 정리할 시간을 주셨구나. 그리고 77에 걸리면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거는 좀 고쳐봐야지. 77에 걸리면은 근데 1기에 걸리냐, 2기에 걸리냐, 3기에 걸리냐, 4기에 걸리냐에 따라서 그것도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얘기하려면 또 날밤 새야 되는데. 왜냐하면 87쯤 암에 걸리면은 살아나고 항암하는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몰핀 마지막에 실컷 마약 맞고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불쌍하게 죽는 건 치매 걸려 죽는 거예요. 보통 치매 걸리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거든요. 중풍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중풍에는 청국장이 최고 좋아요. 네. 왜냐하면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월에 목욕탕 갈 때 할아버지 한 분 중풍 걸린 할아버지 사귀었거든요. 그분은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분인데 그 시간 오는데 너무 불쌍해. 근데 저분 먼저 알았다면 내가 청국장 먹었으면 저렇게 안 쓰러졌을 텐데 이게 막힐 때 중풍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풍보다도 더 불쌍한 건 치매 걸려 죽는 거예요. 그 치매가 장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가스가 찰 때 뇌에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좋아야만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성당이고 뭐고 여러분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이에요. 이제 걸어도 100년 살아요. 누워도 100년 살아요. 이제 여러분도 걸어서 100년 살고 싶어요? 누워서 100년 살고 싶어요? 청국장 사 먹어. 그 얘기야.
20일 정도 먹어요. 밥 숟갈, 3숟갈 드시면. 저녁에 20일 정도 드시면은 3만 원에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가격을 올린 적이 없어요. 20년 전에도 3만 원, 지금도 3만 원, 앞으로도 3만 원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을 조금만 보시면 돼요. 공정을 조금만 보시면은 그거 원가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200 여기 중국까지 합치면 280억 매출했어요. 청국장 하루 하나로만 280억 매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30억씩 주고 100억 공사하고 그랬죠. 1년 매출액이. 이제까지 매출 따지면 한 거의 7, 800억, 거의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도 쓰고, 어려운 데 도와달라고, 어려운 데 도와주고, 개인은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강의하면 개인이 와갖고 도와달라고. 왜 자기 망한 거를 내가 고쳐줘요? 내가 해결해줘야 돼. 공동체, 수도원, 성당, 어려운 나라, 이런 데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중문에 그런 좋은 지향을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4.3 기념 때문에 그래요. 4.3, 저는 4.3 사건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4.3 학살이죠, 학살. 예. 그래서 이제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겨요. 수다를 너무 많이 들어. 예. 차기시킨 겁니다. 예. 잡아보세요. 요건 이제 정부에, 땀보라는 정부에 있는 간호대학이에요. 간호대학인데 수녀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스님이 간호대학에 병원이 있는데 간호대학을 줘야 되는데 잠비아 법에 왜 정부에다가 한 병원을 줬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부에서 말라리아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은 나오는데 병원까지 나오는데 3일이 걸린대요. 나오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병원을 줘놓은 거예요. 여기 병원을. 이게 저거 간호대학을 줘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간호대학을 줘볼까? 네. 그래서 얼마나 되냐니까 5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5억이면은. 그때 뭐 제가 뭐 강사료도 많고 책도 지금 사인해달라고 오셨는데 책도 많이 팔고 옛날에는 CD, 테이프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돈이 좀 제가 한 2억 있길래 3억 정도만 돈이 있으면 간호대학 줘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이 뇌살림 후원 아까 한 분 뇌살림 후원해온 분이 계시던데 뇌살림 후원 회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16,40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28년 동안 저를 도와줬어요. 한 달에 처음엔 3,000원, 5,000원 하던 요즘 다 10,000원으로 올리고 좀 2만원으로 올리더라고요. 이분들이 28년 동안 저를 변함없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사님 분들이가 회비가 1년에 한 18억, 요즘 18억 정도 줘요. 그게 20년, 8년 동안 그때는 좀 조금 했었지만 요즘 계속 늘어나요. 그분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 신부님이 뭘 도와주고 뭘 해. 계속 해.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유네스코는 계속 줄어들고 다른 데는 줄어든다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유네스코 무슨 뭐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전화가 와요. 우리는 줄어드는데 신분이 계속 늘어나느냐고. 나 모르지 왜 늘어나는지. 나는 모금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회원 모집도 하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해라. 좋은 뜻에.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28년 전에 할머니들이 나 좋아갖고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연락을 와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 이 되살림 후원인데 우리가 이어서 하겠다고. 이게 우리는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또 이제 바볼사이버 성당이라고 유튜브 제가 하잖아요. 지금 53만 9천 명, 54만 명인데 이분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충성도가 높아요. 제가 유튜브 수익으로는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 벌었어요. 10억 정도 벌었는데 그것도 저는 1원도 안 쓰고 잠비아에 다 보냅니다. 1원도 안 쓰고. 그런데 이 뇌살림
바벨 사이로 교우들한테 이번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굶어 죽는다는데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럼 뭐 5천만 원 1억. 잠비아 애들 빵 보내달라고. 수단 애들 뭐 학교 짓는데 보내달라고. 이렇게 들어온 돈이 지난 한 5년 6년 동안 4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 간호대학 지니까 1,000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럼 3억이 모아지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또 81들이 돈을 엄청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15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 쥐고 와서 보면서 이걸 보더니 정원 40명인데 이렇게 건물 잘 짓는데 40명으로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60명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60명이면 강의실도 늘어나야 되고 기숙사도 늘어나야 되고 실험실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윤석열 씨 욕 엄청 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의대 전원생을 4,000명을 한 해 늘린다는 건요. 나 20명 늘리는데도 5억 들어가는데 15억 들어갔어. 20명 늘리는데도. 근데 4,000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처음에 한 10억 빼먹으려고 그러는데 15억이 딱 하느님이 맞춰서 보내주면 1억이 더 왔길래 장학금 하라고 1억 주고 요거를 이제 줘서 벌써 여기도 5회 졸업생이 나왔어요. 60명씩 내년. 네. 일회 입학생들이에요. 여기는 교수들이고, 요 1회 입학생인데, 이거 잡아봐요. 잡아봐요. 이게 너무 재미난 게, 이제 간호대학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완전 정글이에요. 우리도 원시 지역인데, 지금 제가 있는 카사리아라는 데도 원시 지역인데, 여기 우리보다 더 원시적인데, 여기 진짜 정글이거든요. 그 대학이 세워졌으니까, 국가에서는 전기를 보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거기에 물이 있는데 수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니까 수력 발전소를 해놓으니까 여기만 전기를 넣어주니까 그 다음 전 지역에 전기가 다 들어가고 은행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슈퍼도 들어오고 대학 하나가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애들 중에 제일 그 지역에서 똑똑한 애들은 여기로 와서 공부를 다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하는데 미국은 간호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얘네들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미국하고 여기 졸업생들하고 결연을 맺어갖고 그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대학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자원봉사 얘기입니다. 네. 그냥 인사과라고 무슨 여기에 인사과가 있냐고. 인사과 직장에서 인사하는 인사과 그게 아니라 원구막을 인사과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저녁에 봉사자들이 모여서 나눔하는 겁니다. 예, 빨리 진행해도 돼요. 여기 이제 공소인데 한 150명 정도 오는데 어른들 한 70명 정도 들어가면은 애들 바깥에 있는 거 못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잡아보세요. 이게 이제 사장님 집인데 저 대나무 이어서 집을 이루고 벽을 하고 햇빛은 안 들어오고 또 한번 우기들에 무너졌어요. 서울 보고 집에를 갔는데 아버지 집이 다 무너져가는 내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이게 있어야 되나? 성당을 한번 접어볼까? 예, 보세요. 이게 제 이제 표예요, 요게. 예. 그래서 세인트 존 성당을 새로 줬어요.
그래서 최고 많이 들어올 때 1000명까지 들어오고. 이건 이제 우물입니다.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저렇게 미사 때 저렇게 춤을 추면서 미사를 해요. 우리는 진짜 미사를 여러분들은 보는 거지 미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10분님만 보잖아요. 저 잘생긴 10분님. 여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가볼까요? 이제 여기 와서 잠비아에 와서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물이야. 물이 없으니까 물 뜨고 애들이 2시간을 가야 돼. 아까 본 강 있죠? 거기까지 2시간을 가야 돼. 물 뜨고. 엄마 아빠는 어쨌든 용사를 줘야 되고 애들이 학교도 못 가는 거죠. 당연히 2시간 4km 되면은 보통 1km에 한 20분 아이들 걸음으로 25분 걸리거든요. 2km 걸리면 1시간이야. 4km 가야 되면 2시간이야. 가는데 2시간, 떠가고 오는데 2시간. 그래서 여기다가 우물을 파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주기 시작했어요. 우물을 파줬는데 우물을 파주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물줄 안 가도 되잖아. 그런데 학교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물론 우리 지역에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이제 지금 짓고 있어요. 내년에는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학교도 급하게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8살도 1학년, 12살도 1학년, 15살도 1학년이야. 그래서 급하게 지을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하나 정하면 돼. 하나하나. 근데 이제 거기는 학년 검정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라는 걸 운영을 해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끔 일단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검정고시에 통과가 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리고 이제 중학교도 지금 급할 필요가 없죠. 중학교도 이제 내후년 거치면은 중학교, 그 다음 또 내후년에 고등학교 주면은 이제 온전한 그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우물도 할머니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나는 유네스코 뭐 이런 데 너무 고맙죠. 왜냐면 방송 얼마나 불쌍하게 해요. 뭐 애들 막 침을 밀고 막 물주고 가는 거 막 흙탕물 먹는 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우물을 이제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저 홍찬일 신부님이 저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150개를 보냈어, 우물을. 150개가 지금 100개는 파놨어요. 저거 보내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저게 일이야. 저 물 하나 파고 저 하는 게 얼마나 바쁜 일인지 몰라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옥수수 심기도 바빠 죽겠는데, 보내지 말라고 계속 보내. 그런데 대신도 할머니들이 많이 보내요. 아니, 천주교 신자가 날 괴롭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신도까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근데 할머니들이 진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한테 30년 동안 보냈는데 그것도 건물도 본 적도 없고 우물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저렇게 딱 갖다 붙여주거든요. 기부자 이름을. 그래서 저 기부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손자 이름을 하느냐?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나면 손자는 언젠가 저 봉사활동 가볼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20년 전에 내 이름으로 여기다 기부를 했네. 그럼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 할머니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공헌이 내 손자한테 가는 발언이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예. 큰 소리 아가죠, 아가. 그래 이렇게 물이 잡아보세요. 이것도 이제 이 물을 왜 이렇게 제가 하느냐 하면은 펌프 많이 보셨죠? 펌프는요 나사나까지는 못 써요. 예. 한대하 씨가 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
자주는 아니지, 서로 바쁘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 그걸 자기 평생 했는데 10년 전에 펌프를 갖다 주면 100개를 해줬으면 100개 다 써있대. 나사 하나 빠지고 고무 그 바킹 하나 빠지면 어디 가서 구해?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봇 얘기하다가 잠비아는 로봇가 와도 로봇 구실을 못해. 걔 바보돼요. 바보돼요. 왜냐면 로봇도 옆에 다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찾아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도구가 없는데 뭘 찾아 그 정부에서. 그래서 잠비아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렇게 틀으면 고장 날 일이 없잖아. 틀기만 하면 되니까. 저기 이제 태양광으로 물을 끌어올리고 그 물탱크에서 그 앞으로 하니까 이걸 해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은 그 자기네 동네에 밭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기 건기 때도 농작물을 심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먹을 거를 이번에도 우리가 양배추 만개를 심어갖고 만개를 다 팔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600만 원? 그 만개를 팔아도 600만 원밖에 안 와요. 그래도 그 만개가 그 배고픈 사람들한테 다 나눠지는 거 아니야. 엄청 싸게 팔아도. 예. 또 훔쳐가고 경찰 4명이 그런 거예요. 일도 안 해, 훔쳐가. 잠비아 빵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보세요. 벼란을 우리 봉사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평생에 벼란을 하루에 600개 붙인 적은 처음이다. 평생 하루에. 제가 왜 이런 빵 나눔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거길 가보니까 애들하고만 놀다가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니까 죽었대. 근데 말라리아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애들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에요. 통창 공무원들이에요. 이제 잡아보세요. 여기 이제 군 의원들이에요. 제가 이제 잠비아 홍보 대사인데 그 공무원들 이렇게 맨날 뭐 해외 뭐 나가면 술 먹고 논다 뭐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어요. 잠깐 좀 가자고. 그랬더니 17명이 갔어요. 가서 해보니까 이게 진짜 연수들이에요. 잠비아를 배우는 거가 아프리카를 배우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는 아프리카입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투자해야 되는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2013년에 갔을 때 아프리카 인구가 8억 6천이었어요. 근데 작년이 14억 5천이에요. 다른 데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2030년에는 25억이 된다고 합니다. 25억. 그러니까 2050년에요. 25억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잠비아를 가면 중소기업청 거기서 개성공단 개발한 회장님이 제가 하는 일을 알고 감동을 너무너무 받아갖고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가요. 중소기업청 그냥 모여 그 생산하는 돈은 말도 할 수 없고 모여있는 기금이 6조예요. 6조. 그래서 이번에 가서 잠비아 대통령 만나서 개성공단 개발하듯이 그렇게 땅을 얻어서, 왜냐면 인구가 많은데 일거리는 없고 거기 하루 일당은 6천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미래를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창군 직원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일만 하다 갔어요. 일만 하다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 갔는데, 우리 이제 올해도 10월, 8월 달에
선교 원정대가 갑니다. 올해도. 여기도 올해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 지원하세요. 2주 걸립니다. 2주 날짜 나올 거예요. 날짜 나올 거니까 한번 도전해봐요. 여기서 여기 지금 한 집은 내가 데리고 가요. 자식을 5난 우리 천주교 신자 작년에도 자식 5난 집을 데리고 갔어요. 5다 비행기표 내가 대줍니다. 자식 많이 난 데는 내가 대줘요. 5난 데는. 근데 여기 5난 유스트로 형제라고 5난 집이 있어요. 그래서 5명 걔네들 비행기표 다 대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시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고 어디 다른 데에 여행 500만 원 내고 가는데 400만 원 보고 해갖고 거기 한번 가서 애들 빵도 시컷해주고. 근데 봉사자들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원대한 꿈을 가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의견을 내지 말아라. 거기 가보면 내고 싶은 의견이 너무너무 많거든.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세 번째,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조건이야. 자격 조건. 생각을 하지 뭘 생각을 해. 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날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생각을 해. 여기 생각을 거기 가서 하면은 거기 다 망해요. 산으로 가 배가. 의견을 내면은 완전히 배가 부서져. 의견을 내면은.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번에는 현재 100명이 형성,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까지 160명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별 사람이 다 오죠. 태권도 사범도 오고, 교리 선생도 오고, 영어 선생도 오고, 한글 선생도 오고, 다 와요. 다 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번에 평창은, 올해도 평창군에서 갑니다. 평창군청에서 가는데, 보고 와서 평창에서 뭐를 했느냐, 공무원들은 뭐 한 5명? 5명 되고 엄마, 자식, 부모, 자식 봉사단이 있대요. 평창군에. 그 팀들이 몇 명?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20명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건강해지려면 아프리카로 가야 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아프리카로 가야 돼. 그리고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선교를 떠나야 돼. 그래서 저는 봉사단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선교 원정대야. 봉사는 무슨 봉사야. 우리가 봉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봉사 받지 봉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닭도 많이 튀기고. 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잡아보세요. 이제 이 아이들 빵나눔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영양이 약하니까 병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병이 걸리면, 목에 물리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한 달만은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작년에 한 달을 먹었고 작년에 2달을 먹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살이 오르니까. 그리고 5kg가 안 넘으면은 이게 주사를 못 놔요. 말라리아. 약을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되면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우유만 먹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갈 동안 올해는 3달을 먹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키도 2m짜리 수도 못해요. 2m. 여자 몸매는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 몸매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몸매가 아니야. 그거 가서 보셔요. 가서 보시면. 네. 그래서 닭도 해주고 소고기도 해주고 돼지고기도 해주고 계란도 해주고 그리고 오렌지를 많이 줘요. 오렌지를 왜 주느냐면 얘네들 비타민C가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비타민C가 부족하니까 눈이 어두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를 우유를 잡아보세요. 얘가 이쁘죠? 이쁘게 생겼잖아요. 또 독수리 오형제
아빠가 치과에 평창 치과 자식이 5을 낳았어요. 자식 치과 의사인데도 해외여행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5을 데리고 어디 나가? 5 학기 되기 어려운데 그 얘네들 중학교 되면서부터 외식을 못 나갔대요. 한 번 나가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먹으니까. 근데 집에서 다 고기를 구워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 비행기표 대줄게. 그리고 5을 낳았으면 하느님한테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고 내 비행기표 다 대줬어. 엄마 아빠는 돈 보니까 내고 애들 돈 못 보니까 내가 대주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얘네들이 우리는 신앙이 깊다 그러지만은 제가 이번에 작년에 폴란드 교황님 요한복음 1세 교황님 생가 갔다 오고 생소바라는 성모님 성지를 갔다 와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야. 거기는 이 대리 속에도 새벽에 다 무릎 꿇고 겨서 기도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아침 6시에 미사로 와요. 100명, 200명이. 근데 얘네들도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면 이제 중학생이 됐죠. 식사를 우리 생태마을에 초대해서 하는데 막내가 시작 기도하고 막내가 마침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끝도 그래서 제가 교황님 요한복음 1세 교황님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곧 시작하는 운동이 있어요. 집에 장개틀 하나 놓기 운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세 교황님은 아는 교황님 8살 때인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좀 있긴 있는데 그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거기서 장개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세 교황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언제 자식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집에서 그런 걸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걸 보고 나도 반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집안에 장개틀 하나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거를 좀 하려고 이 집이 그렇게 훌륭해요. 그렇다고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고 훌륭하다는 얘네들이 그래요. 이렇게 함께 봉사활동 여행을 쳐오니까 집안이 가족이 단단해졌다고. 자, 가보세요. 자, 우리는 보통 빵을 나눠준다고 그럴 때 막 애들이 손 더 달라고 막 이러고 뭐 그런 모습만 봤죠? 저는 또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드리는 건데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이 아이들만 한 번에 우리가 100명 돌아서 먹을 식당이 신학교 식당이에요. 새로 이제 지금은 신학식당은 신학교를 넘겨줄 건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근사하게 먹으면 얘네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질서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첫날은 아주 잘 먹어요. 일반 세상에 가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청소는 안 떠는데 둘째 날은 안 먹어요. 집에 갖고 가려고. 가족들 주려고. 그래도 우리 천 신부가 담당하는 신부가 회의를 하는데 그럼 집에 갖고 갈 걸 싸주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싸주기 시작해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싸주니까 잘 먹어요. 싸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먹고 나가면 청소를 다시 싹 해요. 깨끗하게. 애들 라바도 보여주고 직원들입니다. 적어보세요. 아, 내가 조회를 하는데 건방지게 팔짱을 끼고 그런데 잠비아에서 제가 10년 전에 수녀님들한테 이사 때 강의를 할 때 전부 다 팔짱을 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수녀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건방지게 내가 강론하는데 팔짱 끼고 듣느냐고. 스님이 저게 존경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얘기 듣는다고. 여러분들은 막 휴대폰 보고 막 딴짓하고 막 그러잖아요. 딱 팔짱 딱 끼고 껴봐요. 그래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보아요. 내 보내야 되는 집안에 개가 4마리가 있어요. 첫 번째 내보내야 되는 개는 선입견이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요. 선입견을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상 모든 지식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현 정치도 보고 우리나라 경제도 보고 세상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내 그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한테 댓글 쓰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나보고 옷 벗으라고. 옷 벗고 정신하라고. 아니 야하게 왜 자꾸 옷을 벗으라고 그래요. 두 번째 내보내야 되는 개는 선입견이 생기면은 그 다음 개는 편견이 생겨요. 우리가 잠비아에 제가 가서도 우리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죽겠다고 여기 지금 에어컨을 노래하는 거예요. 에어컨? 거기 에어컨 놓기도 힘들고 나도 그 에어컨 바람을 낼 수 있는 전기도 안 나와요. 에어컨 틀어봐야 다운되고 또 밥 얘기를 했더니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압력밥솥? 그러니까 이 한국의 시각으로 잠비아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되죠. 편견. 그러니까 선입견도 내보내야 되고 편견도 내보내야 되고 진짜 이 내보내야 되는 개 중에 하나가 참견이야. 거기다 참견까지 안 해? 서울다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저기 참견하는 사람들 많죠? 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을 꼴을 변이라고 해요. 예. 이것도 잡아보세요.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연이 있는 장면이에요. 얘네도 수영장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물을 좋아해요. 왜냐면 물을 못 보잖아, 생전. 그럼 비가 오면 조금만 구덩이만 있어도 흙탕물에서 더 수영을 해요. 그걸 보고 내가 얘네들한테 수영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작해갖고 해주니까 진짜 이 아이들의 그 기쁨, 행복 이걸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자, 호자, 낙자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저는 즐거워하는 사람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넘겨. 그냥 뭐 지금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죠? 조금 길게 해도 되겠지. 오수수관. 촬영
할 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똥을 한번 잡아봐요. 요게 개미밭이거든. 개미산이거든요. 1500년 동안 요 쓸데없는 나무들은 다 자르고 여기 위에다 바오밤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잠비아의 큰 나무들 다 심을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여기다 호텔을 지을 거예요. 호텔을 져서 정말 때리도 질 거지만은 호텔을 줘야지 얘네들이 살아요. 그래야지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호텔에 있으면 300명, 500명이 일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농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옥수수가 이번에 다 났어요. 이 영상을 이제 갖고 왔는데 아직 편집을 못했는데 자기네들도 뿌듯하죠. 화면 하나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출근하는 겁니다. 출근할 때 이 친구들이 노래를 해요. 노래를. 얼마나 신나. 아침도 나오고 점심도 나오고 저녁도 간식으로 나오고. 빨리 돌려가요. 이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성당도 안 다니는데 무구를 탁 걸고 다녀요. 봐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농장 10만 평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인데 저는 줄 세워서 뭘 주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얘들도 예수님인데 하나님 이웃한테 잘해주는 것이 곧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다. 또 줄을 세우면 400명이 줄을 서면은 뒤에 200명 때부터는 불안해요. 줄이 안 돼. 내 거 없을까봐. 내 거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이게 막 밀치고 그야말로 악이 네. 그래서 내가 절대 줄 세워서는 안 준다. 전부 다 안 쳐라. 안 쳐갖고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보너스도 주고 옷도 주고 좋아하면 저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 요거는 이제 오렌지맛, 마카다미아 맛, 여러 특별한 농작물을 심은 밭입니다. 자, 오렌지. 우리 천신님이 오렌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났어요. 그래갖고 축복을 한 거예요. 여기 출신 분이, 멋있는 두 분 계세요. 이걸 이제 아까 말한 고문한 분들 다 저렇게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저거를 가서 옆에서 지켜봐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개를 가서 지켜봐 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10개 들어온 것 같아요. 또. 이제 물 다 파고 물 나온 겁니다. 잡아보세요. 좀 이따가. 자, 보통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물을 파요. 이게 20m, 30m밖에 못 파요. 그러면 흙탕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네이버 후드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굿 네이버스 이런데. 그런데 우리는 100m를 파요. 그러니까 바위를 뚫고 배수충에 내려가갖고 물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 나오니까 씻어. 그전에는 안 씻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보면 알아. 왜 안 씻는지. 나도 가면 안 씻어요. 일주일 정도 안 씻을 때 많아요.
왜냐면은 건기 때는 나가자마자 먼지 속으로 나가는데 씻으나 마나요. 씻으면 저녁에나 씻을까 말까 하는데 저녁에 또 지치면은 뭘 씻고 그냥 자는 거지. 양치만 하는 거지. 그런데 동네마다 우물을 파주니까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물을 파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신 할머니들이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게 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동네예요, 동네. 밭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들 먹을 토마토도 심고, 난이라는 이 상추 같은 것도, 시금치 같은 것도 심고, 타사바 같은 것도, 고구마 같은 것도 심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나란에 지금 사는 사람이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이게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만 되면 애를 낳으니까 조사가 안 돼, 조사가. 네. 그렇게 이제 동네마다 애들을 낳는 게 아니고 저기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다 보이잖아요. 진짜 가보면 불쌍해요. 이제 소나무 잡아보세요. 제가 가장 주력 사업이 이겁니다. 나무 심기입니다. 여기 나무가 1년 내내 자라요.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심으면은 목재로 쓰여지는 시간이 한 28년 정도 걸리는데 여기 17년, 잘만 관리하면 15년이 목재가 돼요. 1년 내내 자랄까. 그래서 가지치기 해주고 물 주고 요게 4년 된, 이제 올해 5년 된 나무예요. 5년 됐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은 이제 봉사를 가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씻어야죠. 그러면은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봉사자들은 밥 안 합니다. 우리 평창에서 셰프들이 갑니다.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한국의 봉사자들도 똑같아. 5성급 호텔식으로 식사가 나갑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5성급 호텔식으로 나가요. 저는 고생하면서 봉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봉사도 하려면 럭셔리해요. 그래서 평창에서 김치를 보냅니다. 우리 평창 김치를. 네. 평창에서 나무를 다 보냅니다. 네. 물론 거기 것도 많이 쓰죠. 장비가 것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7시 반에 식사를 하면 8시 반쯤 식사가 다 끝나요. 설거지도 안 시킵니다. 설거지 시키면 싸워요. 앞면부터 닦아야 된다. 뒷면부터 닦아야 된다. 왼쪽으로 닦아야 된다. 오른쪽으로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의견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8시 45분에 브리핑을 해. 오늘 할 일이 뭐다. 그럼 9시면 전부 다 식당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500명 먹을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벼랑 붙여야 되고 또 그거 뭐야? 또 벼랑 붙이기도 하지만은 동그랗게 뭐 하는 거 그런 거 뭐라고 해? 오믈렛도 해야 되고 닭도 튀겨야 되고 돼지도 튀겨야 되고 뭐 할 밥도 해요. 올해는 작년에 밥을 해줬어요. 우리나라 한국 쌀을 갖고 와서 밥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그전에는 신화도 잘 먹더니 밥을 먹더니 신화를 안 먹네.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200가마를 보냈는데 올해는 한 500가마를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애들 밥 해주려고 좀 마음먹고 있어요. 그럼 이제 9시부터 11시 반까지 정말로 일을 많이 해야 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11시 반부터 애들이 와요. 꼬마 예수님들이 와. 그러면은 밥을 해주면 1시 반쯤에 배식 다 끝나요. 1시 반부터 2시까지 밥을 먹어요.
그럼 2시 반에 이제 본부로 다시 와야 돼. 2시, 고산 10분 쉬었다가 2시 반에 어디를 가야 돼? 옥수수 심으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나무 전지하러 가야 돼. 또 자기 특이 그거 머리 깎고 가야 되고, 의사들은 계속 진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 5시쯤 되면은 완전히 멋지게 뒤집어 쓰죠. 그럼 5시에 와서 샤워를 해야 돼. 또 6시면 밥이 차려져 있어. 6시에 밥이 차려져 있으면은 밥을 먹으면 7시에 성가 연습을 해요. 30분 동안.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이사공원을 해요. 또 8시 10분부터 다시 아까 말한 인사가 거기 올라가고 첫 주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그리고 둘째 주는 지내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생각할 때 뭐 있고 의견할 때 뭐 있고 시키는 대로 하고 가면 되지. 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요청을 받고 가는 거예요. 네? 400만 원 정도 비행기 값이 들 거예요. 400만 원. 그리고 그때는 춥습니다. 7, 8월 달에는. 이것도 말하면 안 믿어. 더 가봐야 돼. 이렇게 이제 소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 잡아보세요. 요게 소나무가 15년부터는 지금 이번에도 내가 또 조사를 AI한테 해보니까 내가 100만 그루 심는 게 목표예요. 100만 그루 심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돈이 1,500억이에요. 그 정도 나와요. 1,500억 정도 나와요. 언제까지 손빌리가 땅이 1,000만 평이나 되는데 우리가 해내야지. 이거 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쏟아넣는 게 내 원칙이에요. 어디든 10년 쏟아넣는 게 제 원칙이에요. 10년 쏟아넣고 난 다음부터는 자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년 남았어. 2년만 더 쏟아넣으면 여기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또 에이즈 아이들 집이에요. 에이즈에 걸리면 대개 엄마 아빠가 먼저 죽어요. 그럼 고아가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수영이 또 울면서 져달라고 해서 져야 되나? 져볼까? 근데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87세. 아버님이 조익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조익금으로 줬어요. 우리 형제들은 봉투만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선물 보따리 주는 거. 여기는 뭐 이렇게 줄 서서 받는 케이스인데 여기는 빈민가입니다. 아까는 원주민 사는 데고 여긴 빈민가인데 얘네들은 원주민보다 훨씬 나아요 환경이. 얘네들 도시 옆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다 봉사자들이 여기 무튼도라는 학교인데 여기도 우리가 져줬어요.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주고 바깥에서 저렇게 빼앗겨서 있는 거예요. 창문도 다 깨지고 여기도 선물을 밥도 한번 해주고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도 돼요. 자, 여기 이제 가방 이제 아이들 가보세요. 이것도 참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비닐종에다가 포장지 저것도 쟤네들한테 고급스럽죠. 저걸 들고 가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방을 이제 여기다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 가방 안에 책, 공책은 없습니다. 그냥 먹을 거만 있어요. 네, 책, 공책은 정식 학교가 되면 줄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가보니까 얼마나 외부 많이 다니는지 책, 공책도 없는데 그냥 외부 다니는 요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자녀들이랑 본 거예요. 잡아보세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많이 와요. 부모들이 이제 의사들이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오죠.
그냥 부모들도 많이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 나를 보는 거는 흰 눈동자 95%야. 까만 눈동자 5%야. 전혀 아프리카 가기 싫은데 인터넷도 안 되고 텔레비도 안 되고 컴퓨터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왜 가야 되냐 이거야. 저 한창에 저것 때문에 내가 여기 아버지 때문에 끌려왔다 이거야. 진짜 한 10년 전 얘기예요. 중학교 2학년 남자가 키가 이만한 애가 남자 아버지 치과 의사인데 인천공항에서부터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봤는데 내가 너 때문에 여기 끌려왔다 이거네. 묻지도 않고 걔는 성당 다니는 애도 아니고 컴퓨터 그러니까 어딕션 그거 뭐라고 해. 컴퓨터 중독 걸리네. 컴퓨터 중독 걸리네. 게임 중독에 걸리네. 일주일 동안 장대하에서 하는데도 한 4일 계속 흰 눈동자 불편합니다. 근데 애가 4일인가 5일 있더니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빈민가 있었거든요. 진료소까지 빈민가 한가운데를 걸어왔어야 돼요. 가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떠날 때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중학교 가면 5년 후에 그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아들 시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좋은 시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딱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컴퓨터 게임을 딱 안 하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걔가 와서 보니까 내가 미친놈이다. 자기가. 이 좋으면 걔가 그러대요. 나는 여기에 없는 게 없고 아버지 의사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한조라는 그 기가 막힌 데서 사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래갖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리고 시대를 이제 의사를 했을 거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교육을 할 때 공부해라. 그럼 20년 동안 똑같은 말만 20년 들으면 되게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 20년 동안 공부해라. 그 소리만 들으면 미쳐요. 애가 중학교 2학년 됐는데 흰 운동자가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거 없이 너 나하고 아프리카 가자. 그래갖고 2주만 있다가 그냥 데리고 오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단 한 번도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얘네들 모양은 이 꼴인데 너는 얼마나 호강하고 사냐, 그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 자기가 애들 빵을 나눠주면서 무슨 가방을 나눠주면서 팝콘을 나눠주면서 생각 2주일 동안만 하면 애들은 대부분의 의대를 가요. 여기 이쪽도 감동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림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를 안 오잖아요. 인천에 체육사 하는 집에서 이제 안 한다고 싹 기증을 했어. 그래갖고 애들이 다 인천 지역에 학교를 자, 잡아보세요. 이거 생리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아이가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죽은 아이가 있다는데 생리를 한 11살, 12살 하기 시작하면 생리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차 닦은 천을 주거나 그걸 빨아서 쓰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리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리대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그래서 보통 한 번에 700개, 800개 정도를 하는데 보통 한 번에 70명 정도 생리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럼 10개씩만 줘도 아이들이 빨아서 쓸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생리대 해야지, 빵 나눠줘야지, 무슨 전지해야지. 또 포장해야 돼. 다음날 애들 나눠줄 거. 빵, 샌드위치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뜨개질도 해야 돼. 추우니까. 목도리도 떠줘야 되고, 모자도 떠야 되고.
그건 잠깐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좋아요. 저걸 보고 이제 가방을 싸준 거 저렇게 들고 가는 게 안타까워서 저거 봐, 성남도 안 다니고 요거 빨리 먹어야 돼요. 이게 공기놀이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이 배운 거예요. 얘네들은 악보가 없어요.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잡아보세요. 이것도 쟤네들이 성가대인데 그 이상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뭐 신하잖아.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람. 네. 그거는 어떤 타입이냐면 이분들을 헌금을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성당을 위해서, 한 번은 본당 신림을 위해서. 이 사람은 신림을 위해서. 애가 애를 안고 다녀요. 한 15, 16이면 저희 우리 바부에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친구들이 불러서 눈으로 올라오고 눈을 결국은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눈을 뺐어요. 우리 잡아봐요. 얘 수영인데 얘가 진짜 기가 막힌 아이예요. 아버지는 안과 의사예요. 근데 바이올린을 켜는 아이인데 이스트 음대라는 데를 갔어요. 뉴욕에 있는 줄리오드보다 좋은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난 어느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는 줄 알았어요. 야, 너 어느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자기 오케스트라 안 들어갔대. 왜? 자기 콜롬비아야말로 그야말로 진짜 좋은 대학이에요. 콜롬비아 대학. 뉴욕에 있는 대학인데. 아니 콜롬비아 대학 왜 갔어? 의대 다시 갔대. 그래서 왜 의대를 가? 그 기가 막히네 아이가. 그랬더니 자기가 아빠 따라 한 5년을 다녀보니까 바이올린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이 아버지가 안 발견했으면 죽었대요. 지금 조금 지나간 분도 엄청난 분인데 지나갔어요. 근데 가브리엘 찾아간 거예요. 24년에 눈을 뺐고 이렇게 있어요. 눈물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도 밝아요. 저기 엄마야. 근데 저 엄마가 남편이 없어요. 근데 애가 제가 마지막에 일어났는데 밑으로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아유, 참. 전기를 넣어줘야 돼. 전기를. 목표가 전기 넣어줄이야. 치과. 아무나 다 닮아요. 그래도 좋아요, 보기. 요거는 이제 치과입니다. 틀니 넣어주는 거. 틀니보다는
틀니보다 더 좋은 걸 넣어줘요. 왜냐면 이가 다 빠지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여자아이들 이쁜데 안 써. 그걸 넣어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저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어? 빌. 이게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에요. 뉴저지 사람인데. 약사예요. 은퇴한 약사예요. 근데 이 빌이 우리 청국장 가루를 먹고 70파운드를 뺐대. 30kg 정도로. 그래서 이 빌은 미국 사람들한테 청국장 전도사예요. 청국장 먹으라고. 진짜로. 청국장인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2년 전, 올해 이제 또 올 건데 2년 전에 참 신앙이 좋아. 우리 신앙이 좋고 와서 이걸 보면서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이제 개신교 신자들한테 미국에서 이제 나 뭐 콜롬비아도 가고 파라과이도 가고 뭐 여기 저쪽으로 뭐 근데 들어보면은 선교를 다닌 거지 선교를 한 건 아니야.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름방학 때 그냥 꾸려갖고 가서 다니는 거야. 그냥 자기 만족으로 갔다 오는 거야. 선교 다녀왔다. 그 지역을 변화시킨 건 없어. 그래서 내 개신교 신자, 미국 개신교 신자들은 니네는 다닌 거지 선교를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 길이 와서 보더니 그 지역을 1000만 평을 가지고 신학교를 줘주고 간호대학을 줘주고 초등학교를 줘주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생활을 개선시켜주고 이게 선교라는 거야. 그래서 참 아주 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갈 때는 마지막 1달러까지 다 내거든. 그리고 이제 대광장에 그 신부님 여기다 왜 이거 여기 대성당 지으라고 여기다 해놨지. 신부님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안 돼. 신부님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하지. 당연히 이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모아갖고 올 거니까 돈. 그래서 지금 계속 모아갖고 나한테 갖다 주고 올해는 다른 약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도 이제 여기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올해는 중소기업청 간부들도 오고 평창 군청도 오고 제주도도 이제 여기 목자성당하고 중성당에 지금 여기 지금 벌써 7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뽑아서 이제 제주도도 이제 동참을 시킬 계획이에요. ER 닥터라고 응급실 의사예요. 화려하게 대단해요. 모든 걸 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어린 엄마들 많아요. 애가 애를 안고 2명씩 안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에서 온 신장 전문이에요. 요분이 개신교 신자예요. 시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데 우리를 따라와요.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와요. 여기 목사 사모님들이 많이 와요. 이번에도 한 번 남편은 캄보디아 선교 갔다는데 자기 다 따라왔어. 남편 안 따라가고. 정형외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엄마는 신부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이 정형외과. 그래서 목사 사모님 2분이 오셨어요. 목사 사모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가봐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목사 사모님이 미국에 갔는데 나한테 돈을 많이 주고 자기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맺힌 게 너무너무 많다고. 목사님한테 맺힌 게 너무 많아서 그 한을 나한테 푸는 거라고. 하보니까 이제 성당을 오는데 세례는 안 받고 목주는 발견하니 안 되겠다. 그래서 교리를 해주는데 한참 교리를 하는데 공소회장이 계속 교리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회장이 열심하다. 이 교리를 계속 참석해. 나중에 세례 볼 때 명찰을 달고 세례 받은 거 같아요. 공소회장이 신자가 아닌데 공소회장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46명을 세례를 줬어요. 제가 교리를 해갖고 146명을 줬고 올여름에는 지금 300명을 교리를 해서 이제 세례를 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주일학교도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주일학교도 운영을 해서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240년 동안 우리가 받았잖아요. 파리 외방정부에서 우리 최영욱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다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법원신학교도 짓고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서울 세아동도 파리 프랑스 사람들이 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 차례냐면 우리 차례.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를 그래서 저 내가 제발 내 본명으로 신학교 이름을 쓰지 말라 그랬더니 후임 주교가 벤자민 주교라 그것도 주교님도 대주교가 됐어요. 그 주교님도 대주교가 되고 나 만났던 대통령은 나 만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근데 내 옆에 있으면 다 잘 된대. 저 신학교는 아까 진 거는 반만 진 거예요. 반을 더 질 거예요. 그래서 국제 아프리카 신학교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는 영어권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케냐도 그렇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신학이라는 거 아프리카 문학이 없으니까 문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은 사실 성당은 강의를 안 나가요. 안 나간 지 한 2년 돼요. 성당은 안 나간 지 한 2년 됐는데 여기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공천포 같은 식구인데 그래서 또 신부님이 또 특별히 부탁하시고 차기 총회장님이 또 특별히 부탁을 하셔갖고 이제 강의를 나갔는데 교우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니까 좋으네요. 아주.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공천포 제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예요. 공천포 많이 관심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9시까지인데 우리 신자들의 얼굴이 더 나가지고 30분을 초과했습니다. 열강을 MC 함성현 씨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모님께서 최기 총회장이라고 할 때 지금은 큰 총회장